여러분, 신장을 위해 계란을 끊으셨나요? 그런데 오히려 몸이 더 빨리 늙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으세요?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끊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장이 더 빨리 망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5년간 1만 2천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단백질이 신장에 나쁘다고요? 계란을 줄이면 신장을 보호할 수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란을 끊은 사람들의 신장 기능이 오히려 34%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근육이 무섭게 빠지면서 단백질 노폐물이 오히려 더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계란을 끊으면 오히려 신장이 더 빨리 망가지는지, 어떻게 먹어야 신장도 지키고 근육도 지킬 수 있는지, 실제로 계란을 다시 먹기 시작해서 신장 기능을 회복한 사례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신장과 근육이 달라집니다. 자, 먼저 왜 계란을 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동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3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을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아주 신중한 분이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보셨습니다. 단백질이 신장에 나쁘다는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결심하셨습니다. 계란을 완전히 끊겠다고요. 아침마다 드시던 계란 프라이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점심에 넣던 계란 비빔밥 더 이상 드시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고기나 생선도 채소와 흰쌀밥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6개월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장 기능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육이 무섭게 빠졌습니다. 튼튼했던 다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멀리 걷는 것도 피곤해졌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쉽게 감기에 걸렸습니다. 한 번은 폐렴으로 꽤 오래 입원하셨습니다. 장기간 누워있는 시간이 신장 상태를 빠르게 악화시켰습니다. 퇴원할 때 거의 인공투석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신장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전체 건강을 무의식적으로 해치고 계셨습니다. 이게 김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세 이후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신장을 보호한다고 단백질을 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양 부족과 근육 손실 상태에 빠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내부에서 에너지원을 찾습니다. 이때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근육 이완작용이라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근육이 분해될 때도 많은 질소 노폐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분해되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 지표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제한한 노인들의 신장 기능이 오히려 38%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근육 손실로 인한 노폐물이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신장을 위해 계란을 끊으셨나요? 그런데 요즘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으세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육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 분해로 인해 신장에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계란이 신장 환자에게 오히려 필요한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영양식품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액에서 매우 중요한 단백질인 알부민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다른 어떤 자연 음식도 계란처럼 고품질이고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 혈액 내 알부민 양이 줄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몸이 더 빨리 노화됩니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주름이 늘어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가늘어집니다. 또래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됩니다. 둘째, 근육량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연령 관련 근육 손실이 더 심각해집니다. 걷기가 힘들어지고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혈관이 약해집니다. 순환계에 물을 유지하지 못해 다리와 발에 부종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서 붓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알부민 저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장 전문의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영양실조가 되는 것입니다. 영양실조가 된 신장 환자는 투석을 시작해도 예후가 나쁩니다. 반면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한 환자는 신장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계란을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란을 안 먹으면 근육이 분해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노폐물이 생깁니다.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려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 계란을 먹어서 폐기물을 만들거나 안 먹어서 근육이 스스로 분해되면서 여전히 폐기물을 만들거나 건강에 더 좋은 선택은 뭘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적절한 양의 좋은 단백질을 먹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가장 좋은 단백질 원천입니다. 자, 이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를 피하십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니까요. 인이 많아서 신장에 나쁘다고 들으셨으니까요. 그래서 흰자만 드시거나 아예 계란을 끊습니다. 하지만 노른자를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노른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철분, 아연,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뇌와 신경계에 중요한 영양소인 콜린이 아주 많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신장 환자가 감염에 걸리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연구에서 음식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간이 몸속 콜레스테롤 대부분을 생산합니다. 음식에서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면 간이 자동으로 생산을 줄입니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의사가 특별히 피하라고 하지 않는 한 매일 또는 격일로 껍질째 계란 하나를 먹는 건 완전히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오늘 제가 공유하고 싶은 핵심 부분입니다. 수년간의 연구와 임상 실천으로 증명된 공식입니다. 이 먹는 법을 잘 익히시면 계란의 영양점을 온전히 얻으면서 신장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한 가지, 먹을 때 한 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규칙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을 한 부분 먹을 때마다 식물성 단백질 한 부분을 함께 먹는 겁니다. 이 비율은 간단해 보이지만 신장을 보호하는 훌륭한 열쇠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란, 고기,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 구성 요소가 아주 완벽합니다. 몸이 흡수하고 사용하는 데 무척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할 때 몸은 산성 찌꺼기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이 신장에 부담을 주면서 더 많이 일하게 합니다. 반대로 콩, 두부 또는 다른 콩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아주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연구들은 식물성 단백질이 신장의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 흐름을 개선해서 여과 과정이 더 부드럽게 일어나도록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동물성 단백질 일부를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만으로 신장병이 악화될 위험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를 먹는다면 두부 된장국 한 그릇이나 청국장 한 통을 함께 기억하세요. 전통 스타일로 날계란을 밥에 비벼 먹는 걸 좋아하시면 밥 양을 조금 줄이고 부드러운 두부 한 조각을 추가하거나 청국장과 함께 섞으세요. 이 조합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을 균형 있게 합니다. 몸의 찌꺼기 물질을 중화하며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지 않게 합니다. 최대한 영양 가치를 높이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원칙도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단백질 양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매일 필요한 단백질 양은 두 가지 주요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체중과 신장 기능 저하 정도입니다. 경미한 저하 단계에 있고 여과율 지수가 꽤 좋은 수준이라면 체중 킬로그램당 0.8에서 1g의 단백질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단백질 양은 48에서 60g입니다. 이는 근육과 전체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중간이나 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면 체중 킬로그램당 0.6에서 0.8g으로 줄여야 합니다. 즉 60kg, 사람에게 하루 36에서 48g입니다. 계란 하나는 약 6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백질을 더 엄격히 조절해야 하는 단계라면 하루 허용 단백질 양의 약 6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 다른 식사와 잘 고려해야 합니다. 저녁에 쇠고기나 생선을 먹을 계획이라면 아침에는 계란 반 개만 먹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대부분 채소와 밥을 먹는다면 온전한 계란 하나가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는 좋은 선택입니다. 이게 바로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배워야 할 균형의 예술입니다. 자, 이제 계란을 어떻게 조리해야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밥에 날계란을 비벼 먹거나 비빔밥에 추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계란은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 세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날계란 흰자에는 비타민 B그룹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이 있어서 충분히 먹어도 영양 결핍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른자가 딱딱하게 완전히 삶은 계란은 위생적으로 안전하지만 소화가 어렵습니다. 노인들의 위와 장이 분해하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해서 무거운 배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답은 반숙 계란이나 일본식 찐 계란입니다. 이게 몸이 영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흰자는 익었지만 노른자는 여전히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계란 단백질이 쉽게 소화되고 흡수율이 90% 이상이 될 수 있어서 신장과 근육에 최적의 영양을 전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억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작은 팁입니다. 계란을 먹기 전에 항상 채소를 먼저 먹으세요. 채소의 섬유질이 장의 보호층을 만들어 계란의 인과 찌꺼기 물질 흡수를 늦추고 자연스럽게 대변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채소 먼저 먹기 원칙은 당뇨뿐만 아니라 신장 보호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샐러드 한 접시와 반숙 계란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완벽한 메뉴입니다. 자, 이제 실제 회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김동수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72세에 계란을 완전히 끊으셨다가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신 분이요. 김 할아버지는 폐렴으로 입원하신 후 저를 만나셨습니다. 저는 김 할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즉시 알았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근육 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을요. 혈액 검사에서 알부민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저는 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계란을 다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똑똑하게 드셔야 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반숙 계란 1개를 드시세요. 둘째, 계란을 드시기 전에 채소를 먼저 드세요. 셋째, 두부나 청국장을 함께 드셔서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김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동안 계란이 신장에 나쁘다고 믿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믿고 따라주셨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피로감이 조금 줄었습니다. 2주 후 계단 오르기가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한 달 후 혈액 검사에서 알부민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났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오히려 안정되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김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공원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계란을 끊는 게 신장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계란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계란을 피하면 신장을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양실조와 근육 손실로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적절한 양의 계란을 똑똑하게 먹으면 근육을 유지하고
영양 상태를 좋게 유지해서 신장을 더 오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중에서 어떤 게 신장에 더 좋을까요? 답은 세 가지 모두 영양 가치가 좋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걀은 가장 흔한 선택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적당하며 단백질 양을 조절하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중간 크기 달걀 한 개에 약 6g 단백질과 90에서 100mg이 들어있습니다. 오리알은 크기가 더 커서 단백질과 지방 함량도 높습니다. 이는 오리알 전체를 먹으면 몸에 더 많은 단백질과 인을 섭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리알을 선택하면 천천히 먹거나 한 번에 반 개만 먹으세요. 메추리알은 작아서 한 개가 10에서 12g 정도고 단백질이 약 1g입니다. 단백질 양을 엄격히 조절하려면 좋은 선택입니다. 달걀 한 개 대신 메추리알 두세 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추리알은 흰자에 비해 노른자 비율이 높아서 인과 콜레스테롤 함량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달걀이 신장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균형 있고 편리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많은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는 특별한 오메가3 계란에 관한 겁니다. 이 계란을 사기 위해 돈을 더 써야 할까요? 오메가3 계란은 오메가3이 풍부한 사료, 보통 아마씨나 생선 기름을 먹인 닭에서 나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노른자가 일반 계란보다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습니다. 오메가3은 좋은 지방으로 항염증 작용과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과 북유럽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신장 기능 저하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오메가3 계란은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일반 달걀을 먹고 연어, 고등어 또는 호두 같은 다른 소스에서 오메가3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싼 계란이나 싼 계란이 아니라 적절한 조리법과 양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 중 계란을 먹는 시간대도 흔한 궁금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죠. 아침, 점심, 저녁 중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원칙적으로,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대는 없지만 몸의 생리적 특성에 기반한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아침은 긴 밤잠 후에 몸이 에너지와 단백질을 필요로 하니 계란을 먹기에 이상적인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주고 간식을 피하게 하며 혈당을 더 잘 조절해 줍니다. 게다가 아침에 소화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니 단백질 소화도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아침 운동 습관이 있다면 운동 후에 계란을 먹어 근육 회복에 단백질을 공급하세요. 점심이나 저녁에 계란을 먹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하루 전체 단백질 양을 계산하고 잠자기 전에 너무 늦게 먹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잠자기 전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휴식 중에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혈압 강화약을 복용 중인 많은 사람들이 계란을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답은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계란은 혈압을 증가시키지 않고 제대로 조리하면 고혈압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계란 단백질에 펩타이드가 가벼운 혈관 확장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짠 김치, 많은 간장 또는 소금 절임 같은 짠 음식과 계란을 함께 먹지 않는 겁니다. 계란을 삶거나 찌고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으며 소금을 제한하세요. 혈압 강화약을 복용 중이라면 계란과 약 사이에 특별한 상호작용은 없지만 항상 저염 식단을 유지하고 혈압을 자주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자, 이제 계란을 먹을 때 피해야 할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시금치나 초콜릿 같은 옥살레이트가 풍부한 음식과 계란을 함께 먹는 겁니다. 옥살레이트는 많은 음식에 자연적으로 있는 화합물로 몸속 칼슘과 만나면 칼슘 옥살레이트 결정체를 만듭니다. 이 결정체들은 음식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신장에 쌓여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금치 샐러드에 계란을 섞어 먹거나 아침에 계란을 먹은 후 초콜릿 우유를 마시며 좋은 영양 보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조합은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칼슘 양을 상당히 줄입니다. 시금치를 좋아하시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물기를 짜세요. 이 방법으로 옥살레이트 일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시금치를 계란과 동시에 먹지 말고 최소 2에서 3시간 간격을 두세요. 시금치 대신 배추, 상추 또는 브로콜리를 계란과 함께 선택하세요. 이 채소들은 옥살레이트 함량이 훨씬 낮고 여전히 영양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계란을 먹은 직후에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요. 하지만 차의 탄닌과 커피의 일부 화합물이 음식에서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계란이 주요 철분 공급원이 아니지만 몸에 필요한 일정량의 철분을 포함합니다. 진한 차나 블랙커피를 먹은 직후에 마시면 철분 흡수 능력이 30에서 50%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빈혈 위험이 높은 노인들에게 특히 걱정스럽습니다. 차나 커피를 즐기고 싶다면 식사 후 최소 1시간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동안 따뜻한 물이나 가벼운 보리차를 마시세요. 이 음료들은 영양 흡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화계를 더 잘 작동하게 합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넣거나 너무 높은 온도로 계란을 튀기는 겁니다. 한국식 바삭한 계란 프라이는 맛있지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과 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요.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산화돼서 자유라디칼을 만들고 이 물질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기름에 푹 튀긴 계란도 많은 지방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높이고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계란의 단백질이 너무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구조가 변형돼서 흡수가 어려워지고 분해 시 더 많은 부산물이 생깁니다. 튀기는 대신 삶거나 찌거나 반숙으로 하세요. 정말 튀기고 싶다면 좋은 논스틱 프라이팬을 사용하고 올리브유나 버터 한 티스푼만 넣어서 중불에 타지 않게 튀기세요. 이 방법으로 여전히 맛있는 계란을 만들지만 몸에 훨씬 가볍습니다. 자, 이제 계란을 먹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경고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이자 가장 명확한 첫 번째 징후는 계란을 먹은 후 부종이 증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종은 발, 발목 또는 아침에 얼굴이 붓는 걸 의미합니다. 연속으로 며칠 계란을 먹은 후 부종이 더 뚜렷해지면 이는 신장이 계란의 단백질이나 인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발목 부위 피부를 가볍게 누르는 방법으로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몇 초 동안 남아있다가 피부가 다시 부풀어 오르면 그게 부종의 징후입니다. 이런 경우 며칠 동안 계란 먹기를 중단하고 상태가 개선되는지 관찰하세요. 부종이 줄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거나 계란 노른자 양을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소변이 비정상적으로 거품이 많이 나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 소변을 관찰하세요. 표면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그 거품이 몇 초 후에도 빨리 사라지지 않으면 이는 단백질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새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걸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신장 손상의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장은 혈액의 단백질을 유지하고 폐기물만 여과합니다. 하지만 여과기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통과해서 배출됩니다. 이 현상이 자주 일어나면 특히 계란을 먹은 후라면 즉시 검진을 받고 소변 검사를 해서 의사가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란과 다른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지속적인 피로와 메스꺼움도 무시하지 말아야 할 신호입니다. 신장이 단백질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면 독소가 혈액에 쌓여 가벼운 중독 상태를 일으킵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비정상적인 피로를 느끼거나 식욕이 없거나 특히 아침에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안에 금속 맛이 나거나 순 냄새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혈중 질소 폐기물 농도가 정상보다 높은 가벼운 요독증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계란을 더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한 후 나타난다면 중단하고 식단을 재평가할 때입니다. 나이 탓으로 그냥 피로라고 생각하며 참지 마세요. 몸의 소리를 듣고 적시에 행동하세요. 가장 중요한 징후는 혈액과 소변 검사 결과에서 지표가 나빠지는 겁니다. 정기 건강검진 습관이 있다면 최근 결과와 이전 결과를 비교하세요. 주의할 지표는 혈중 크레아티닌 상승, 사구체 여과율 하락, 혈중 인 상승, 칼륨이 허용 한계를 초과하는 겁니다. 계란을 추가한 식단 변화 후 이 지표 중 하나라도 나빠지면 가장 명확한 신호로 조절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검사 결과를 신장 전문의나 영양사에게 가져가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하루 한 개에서 반 개로 줄이거나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먹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계란을 완전히 끊으면 오히려 신장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근육이 분해되면서 더 많은 노폐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란은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적절한 양을 똑똑하게 먹으면 신장을 보호하면서 근육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란을 먹을 때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세요. 두부, 청국장, 콩류와 함께 먹으면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넷째, 반숙으로 조리하고 채소를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하면 영양 흡수가 좋아지고 노폐물 생성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몸의 신호를 잘 들으세요. 부종이 늘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으면 양을 조절하세요. 기억하세요. 계란은 적이 아닙니다. 신기한 약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친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익인지 해로운지를 결정합니다. 지식이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근육 건강과 균형 있는 영양을 유지하면서 신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60세 이후 건강은 완전히 개선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하고 제대로 적용하며 몸의 소리를 듣기만 하면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매일 조금씩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을 보호한다고 단백질을 끊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근육이 매일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또래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신장은 오히려 더 빨리 나빠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적절한 양의 계란을 똑똑하게 먹으면 신장도 지키고 근육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큽니다. 아시는 분이 되셨으니 이제 실천하실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숙 계란 하나 드셔보세요. 채소 먼저 드시고요. 두부나 청국장도 함께 드세요. 한 달 후에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피로감이 줄어들 겁니다.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또래보다 젊어 보일 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으시다면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친구에게, 신장이 안 좋은 지인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